안녕하세요. 오늘 지금 7월 31일 현재가 한 4시, 새벽 4시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 강좌 시간이고요. 제가 두 번째 강좌는 첫 번째 강좌에 이어서 전체적인 개황 중에 두 번째. 첫 번째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우리 세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1차부터 4차까지 산업혁명, 그러니까 디지털 문화가 바뀌었고 컴퓨터 세대가 나타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 그 중에서 우리야 뭐 일만 하고 다른 게 한 게 없었죠. 그래서 시간 놓친 거를 우리가 좀 빨리 만회하고 알자라는 쪽에 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서 컴퓨터의 종류를 제가 좀 말씀드렸죠. 눈으로 보는 컴퓨터 종류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거 컴퓨터의 구성은 대개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건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하시면서 이제 컴퓨터 구성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좀 혼란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에 대비해서 제가 크게 묶어서 좀 구성을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컴퓨터 도대체 어디까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성부터 처음부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구성의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우리 신체의 몸에 해당되는 기계 부분이 있겠죠. 이 기계 부분입니다. 기계 부분. 그 다음에는 기계 부분 속에는 우리 몸 다음에 영혼에 해당된다는 할 수 있는 보통 운영 컴퓨터 엔진이라고 해도 운영 시스템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는 그러면 컴퓨터의 몸체와 엔진과 그거를 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태어나서 부모로 몸을 받고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일정한 교육이 있어지나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 똑같이 컴퓨터도 몸이 있고 전체적인 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운영하는 신체적 해당하는 게 엔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보면 교육에 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하나의 컴퓨터 완성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컴퓨터 할 때 다 이게 묶은 개념으로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우리 컴퓨터 살 때에 어떤 부분은 컴퓨터의 본체만 사는 경우가 있고, 이건 우리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살 때 보통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거기다가 엔진, 이러면서 윈도우 10이다, 윈도우 7이다 하는 엔진을 사서 넣어야 되겠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각각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래야지나 우리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스마트폰 역시 몸에 해당되는 이런 기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운영, 엔진에 해당되는 삼성은 안드로이드 하는 그런 운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 사람들 주로 쓰는, 뭐, 한국 젊은 사람들도 많이 써요. 젊은 사람들 많이 쓰는데, 이것은 애플의 아이 운영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서는 앱이라고도 하고, 어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나 똑같은 구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쓰기가 조금 까다로운 것이, 큰 컴퓨터를 손안에 쥐는 컴퓨터로 만들어서 운영시키다 보니 좀 까다롭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체 우리 컴퓨터의 몸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스마트폰에 똑같이 있고, 이 육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운영 엔진을 저는 이제 영혼이라고 보는데 몸으로 이미 영혼이 되겠죠. 영혼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영혼.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도 iOS도 똑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아야지나 완전한 인격이 되듯이 교육에 해당되는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컴퓨터에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뭐 사진, 동영상,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이 넣어야 됩니다. 스마트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도 각종 그 앱을 많이 넣어야지나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런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개념을 명확히 알고 계시면 나중에 컴퓨터가 어떤 다른 컴퓨터에 비해서 뭐가 기능이 약하다든가 다른 것은 컴퓨터 잘 되는데 우리 것만 아니다 그런 개념에서 명확히 이유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컴퓨터 할 수 있는 거. 컴퓨터 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냄새는 못 맡죠. 이런 부분을 컴퓨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컴퓨터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좀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이용 기능.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글을 입력하고 계산하고 보고하는 컴퓨터 기본 기능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기본 기능이 여기 계산, 보고, 기록하는 기능이 되겠죠. 근데 컴퓨터는 이제 부수적인 기능, 요 다음 기능, 상한속의 평이 기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 기능은 뭐냐 하면 여기 아마 이 마크에 자주 보셨을 거예요. 요 E 마커. 요거는 요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해가지고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마크인데 요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크롬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요거 외에도 몇 가지 인터넷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 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고 주로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이용하는 것이 저는 이 범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크로 들어가야 되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 가능한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편지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카페나 블로그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모르는 부분을 컴퓨터로 찾아가는 것이죠. 이걸 정보 검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각종 멀티미디어, 거기서 텔레비도 보고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신문도 본다. 그 다음에 영상도 찍고 하는 여러 가지 거. 이것이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기본 기능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걸 묶어서 다시 보고하는 기능.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워드라고, 또 아래 한글, 그 다음에 계산의 엑셀, 그 다음에 보고하는 기능을 파워포인트 이렇게 해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배울 부분은 아래 한글 중에서 약간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한글에 문서를 작성하고, 입력하고, 저장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표를 만들고 간단한 계산, 간단한 차트 이 정도가 아래 한글.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컴퓨터 가지고 글을 쓰는 것, 뭐 소설가 글을 쓰는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은 좀 이게 통계용이고 정보 계산용이다 보니까 뭐 회사라면 격리부서 은행 같은 것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 같죠.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는 좀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지금 모든 사항이 내가 만든 것은 아니게 홍보 보고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용어로 하면 이제 브리핑 하는 거. 그 다음에 요새는 뭐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보니까 남에게 내가 뭔가 계획한 거 내가 한번 만든 사업 보고서를 보고할 때는
이것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게 많이 편리한 수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의 편의 수단으로서 이게 나온 것이 이게 스마트폰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동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삶에도 많은 이런 도구도 해서 A1 해가지고, 뭐 AI죠. AI 해가지고 해서 뭐 인공지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컴퓨터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인데, 저희들이 이번 강의에서 좀 손을 댈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기능, 그 다음에 이 한글의 그 일반적인 기능, 그 다음에 여기서 스마트폰에 약간, 그 다음에 동영상 편집에 약간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익혀야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제가 간단히 좀 그냥 문자로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시다 보니까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이 좀 많으신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의 컴퓨터가 상당히 이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장수노인, 글쎄요, 이건 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참 좋겠죠. 장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컴퓨터가 좀 적극적으로 이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한테 컴퓨터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대개 70대 초반부터 90대 초반까지의 어르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이고, 그들이 바로 이제 오늘의 한국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인생이 우리가 해방을 만났고 6.25를 겪었고 4.19 혁명이 있었고 5.16 군사혁명이 있었고, 또 73년대는 5.1 수역구가 있었죠. 5.1 수역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IMF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니 이 험난한 세월 다 지치고 난 다음에 2020년도를 금년을 맞다 보니까, 금년에는 또 미국의 대통령이 이상문이 나와서 미국 제일주의, 본인 제일주의, 또 여러 가지 뭐 제가 보기엔 억지 수단을 많이 쓰다 보니까 참 어려운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다가 지금 뒤늦게 이상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와서 특히 어르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너무나 위험한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기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이 좀 남아있는 여생을 좀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이 컴퓨터에 제가 도우미 역할을 지금 자임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 있다면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 컴퓨터 구성까지는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예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마 다음 단계, 요 다음 시간부터는 컴퓨터를 전원을 켜고 끄는 것부터, 그 다음에 마우스부터 시작해서 키보드, 그 다음에 지금 윈도우 10으로 모든 바뀌었기 때문에 윈도우 10의 바탕화면은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거, 또 컴퓨터 시작하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글을 쓰거나 뭘 만들면 파일 가지고 저장할 때 파일을 관리하고 만들기, 그 다음에 제어판으로 뭔가 작업한 거 설정하기, 이런 부분이 컴퓨터를 처음에 만들 때 정확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아주 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컴퓨터가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인터넷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도
내 컴퓨터와 인터넷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 컴퓨터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내 컴퓨터. 만약 복지관에서 앉아 계신 복지관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관계. 집에서면 집에서 인터넷 관계. 여기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하는 것이 뭐 인터넷 이용하기엔 수단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거 좀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검색하기. 주소록으로서 편하게 좀 우리가 편지 주고받기. 이게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SNS도 한번 해보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교과서를 참고하시고 강의를 제휴하겠다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인터넷 쇼핑한다든가, 뭐 준비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일자리 정보 검색한다든가, 인터넷 자료를 뭐 저장한다든가, SNS 소통한다, 이런 부분들은 뭐 자료만 보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교과서를 대신하게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집중하게 유틸리티 놀이문화 즐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컴퓨터를 가져가 우리가 좀 재밌게 노는 것 위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도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몸으로 똑같이 비교해도 컴퓨터도 병이 들기더래요. 잘못하면 감염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감염을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를 누구에게 주고 싶은데 자료가 너무 많다, 이럴 때 컴퓨터를 좀 압축시키는 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정하고 싶다, 사진을 보정 편집하는 방법. 스마트폰을 컴퓨터와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에 넣어서 이용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요새 유튜브가 상당히 대세인데 유튜브에서 음악도 가져오고 영화도 무료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영화를 즐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놀이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서 이런 기법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제가 간단하게 한글을 좀 소개하고 문서 작성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한자를 좀 쓰는 거 복사하고, 그 다음에 글자 모양 바꾸고 인쇄하는 방법 정도로만 한글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잘 못 쓰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좀 기본을 설명드리겠고,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편집하는 법, 이건 좀 특수한 게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편집하는 법도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에 편집하면 좀 쉽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쉬운 비법, 그걸만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좀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 제 친구나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잘 하실 것 같은데 컴퓨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무슨 컴퓨터에 대해서 지금 이 나이에 그걸 왜 해? 아니 또 어떤 분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못하는 분이 거의 없으신데, 운전을 배우실 때 대학원을 나와서 운전을 배우셨나요? 아니잖아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우기에 조금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운전을 할 수 있으면 다 누가 배울 수 있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컴퓨터는 어떤 분들은 상당히 골치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데 이건 머리가 아닌 손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손기술입니다. 손기술.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요거는 조금은 이제 운전도 처음에 배워서 제 기억으로는 한 6개월은 상당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신경이 써지는데 한 6개월쯤 지나면 몸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듯이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쯤 하시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손끝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컴퓨터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상수하다니, 상수하. 우리가 안 했던 부분을 하는 상수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것은 어르신들 열정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이걸, 이 동영상을 지금 동영상이 아니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유튜브를 가지고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늙었나? 아니면 제가 이게 말을 이렇게 못하나? 여러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열정만이 남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정 하나면 충분히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